우리 고인의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가 이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MBC가 지금 이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딸아이가 이 죽음을 선택할 때에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과 그 외로움, 그리고 그 가해자들한테 괴로움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워낙 모든 것을 잘 하는 아이라 이겨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내 이기지를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근데 처음에 MBC가 저희한테 대처를 하기를 준동이란 말과 이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고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성명이나 이런 것들 MBC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사과를 한 게 없어요. 사과한 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저번에 국회에 나와서 어떤 본부장이라는 분이 사과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와닿기에는 전혀 그냥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사실은. MBC가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이유는 네, 어떤 게 네. 있으시죠? 지금 기상캐스터들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안나들 그 사인들 그대로 방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단 한 명도 사과를 저희한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MBC 측에서도 저희한테 연락 와서 잘못했다던가 이유를 들어보겠다던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박민아 증인 사과 안 했습니까? 회사 측에서 회사 차원에서 사과 정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한 거 말고요. 예, 그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회사는 사건 발생 얼마 만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대략이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건 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그 말씀하시는지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오요한나 씨의 예. 그 사망 선택 이후에 9월 이후로 말씀을 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대체로 6개월 정도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실을 인지한 것도 사실은 12월에 그 언론 보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괴롭힘 의혹은 2025년 1월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로부터 따진다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규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걸 위해서 MBC와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억울하게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도 한이 되지 않게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나도 이 모든 억측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진실이 밝혀지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MBC 측에서도 우리 안나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기상캐스터들이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도 증거를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거를 정확히 하고 저도 죽어야 눈을 감을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왜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쟁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냐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저희 딸이 정말 살고자 하고 삶에 의해서 지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어떤 당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딸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더럽다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안 좋게 거론이 되는 것도 저는 싫고요. 그냥 저희 딸이 너무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민주당, 국힘의힘 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딸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실만 밝혀지면 안나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도.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우리 안나가 어디서 울지 않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저 잠이 안 와요. 죽을 것 같아요. 한 시간이 우리 애기가, 우리 착한 애기가 어디서 떠돌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아무튼 도와주세요. 진실이 규명이 되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도 다 그런 걸 원하고 계시고 있고요. 여러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태원 사고나 세월호 사건이나 최상병 사건을 겪는 그 부모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엄마 아빠들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아이가 가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의 애인이자 나의 친구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정말 숨 쉬고 싶지 않고 애기 따라가고 싶고 그렇지만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안나가 열심히 살아왔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아주 아름다운 인재로 남았어야 했는데 그 인재를 옆에서 MBC에서 또 선배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저렇게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심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울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그러다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서 많이 참고 누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꼭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머니 잠깐만 모시고 나가서 진정을 좀 시켜드리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모시고 나가세요. 예, 외삼촌 계시니까 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좀 가만히 있어.
네, 있어 볼게요. 네.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니에요. 조인철 의원님하고 바꿨어요. 예. 예. 고 오요한나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어머니 장현미님의 그 단장의 슬픔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딸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말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 가슴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또 제2의 요한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요한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민아 MBC 본부장님, 네. 오요한나님이 근무할 때 연봉이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연봉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상캐스터의 경우에는 뉴스에 출연하는 출연 횟수 그리고 그 뉴스마다 책정되어 있는 출연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뭐 5천만 원 이상, 예, 뭐 출연료가 회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그래서 오요한나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600만 원 연봉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MBC 기자로 있었을 때 김동완 캐스터라는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분은 정년 때까지 전문성과 그리고 아주 신뢰감 있는 날씨 예보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송사가 MBC, KBS, SBS 할 것 없이 기상캐스터를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은 그럴듯합니다만 사실은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 고용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뭐 외모와 의상까지 세부 사항까지 다 지시를 받는 사실상 사용자는 MBC, KBS, SBS고 당연히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최저임금법,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뭐 이런 데에서 이런 혜택으로부터 일체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MBC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 임직원, 계약직, 협력직, 프리랜서, 출연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회사와 관련 업무 수행하는 자 모두를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되지 않은 이유. 이제까지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요한나님 경우에 네, 오요한나님 경우에 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진상을 다 파악했다고는 저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다 어쨌든 보니 자 거기까지 한계가 듣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네. 장현미 어머님을 포함해서 유족들은 MBC의 태도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네.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풀어달라는 규명해달라는 그 말씀 꼭 이 자리에 사장은 안 나오셨지만 유념해서 MBC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또 우리 오요한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MBC, KBS, SBS 거대 방송사인데 이같이 부조리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선하는 기간제 또는 준정규직으로라도 채용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사에서는 기상캐스터와 관련해서 아까도 뭐 전상범 변호사께서 제도 개선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프리랜서 운영을 프리랜서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제도 있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 근로 감독 결과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면 미루지 마시고 적절히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계엄 사태 관련해서 MBC가 특별히 또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았는데 이런 제도 하나만이라도 오연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예, 방송사 제허가 심사 조건에 노동인권 지표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노동인권 지표라는 용어는 없지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건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의 처우, 계약 안정성, 고용 구조 등 구체적으로 이걸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한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프리랜서의 고용 구조, 처우, 계약 안정성 등을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은 생각하는데 저 방통위원장은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유사한 조건은 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살펴본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같은 있는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방송 기상캐스터 고용 정상화 로드맵을 제출하라. 주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김영관 맞지 않나요? 예, 일어나 보세요. 예, 김영관 국장님, 예. 그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제어가 할 때 혹은 종편 제어가 할 때 비정규직 처우 관련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예, 관련 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라서. 담당 국장 어디 있어요? 네, 저희들이 아니 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원래는 2020년 제어가 조건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 인력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20년에는 들어 있었어요? 예, 2020년에는 중간에 계속 들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2020년에는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빠졌어요?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 네. 지금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직히 유족께서는 어머니 말씀 충분히 우리가 가슴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외삼촌께서 계속 얘기해 오셨던 게 이걸 계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방통위가 이 자리에서 사실 아닌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거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관련하여 2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사 제허가 조건에 이걸 추가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를 삭제하고 대신 비정규직 현황 파악안을 요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 금방 우리 장연미 어머니의 그 눈물 보시고 가슴이 어떻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저도- 방송통신 정책과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으로서 그 하소연을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바로 옆자리에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저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같은 딸을 키우는 심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거기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 하는 것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살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아니 짧게 그러니까 답변. 금방 한 얘기 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허가 심사 규정에 넣겠다. 어떤 식으로 참모, 반영하든지 준 메모 저 빼. 보지 않았습니다. 메모 빼시라고. 어떤 위원장한테 지금 식으로 저 답변 지시하는 거예요? 반영하든지 어떤 식으로 잠깐. 반영하든지 누구요? 이름 얘기해봐요. 예, 박동주 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금 답변하는 지금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위원장 답변이 너무 나갔어요? 아닙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넣는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예요, 참모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 요한나 같은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좀 시기든지 답변을 단순하게 비정규직 하십시오. 오케이, 프리랜서가 거기까지 듣겠고요. 아무튼 오 요한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후배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거대 방송사에서 그런 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아마 하늘에서의 기도이고 염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삭제한 그 조항을 다시 살려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월 12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보니까요. 요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월 12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결론이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저는 단순한 사안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그 개선 대책이 지상파 제어가 심사 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왜 넣겠다는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가 있는 걸로 명확하게 알고 하지 있습니다. 않는지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강변하는 게 뭐예요, 위원장님?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한테 물었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아까 김영관 국장 옆에 박동주 국장 일어나 보세요. 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왜 방통위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관련 사항이 제어가 심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정확히. 위원장님, 지금 아니, 저기요. 그냥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언제 빠졌습니까? 20년도 제어가 UHD 제가 예, 2023년에 빠지죠. 그때 방통위 책임자가 누굽니까? 김홍일 위원장. 예, 김홍일 위원장. 그러면 왜 뺐습니까? 일단 인사와 경영에 관련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조건이 어느 정도 완료된 사항들, 그리고 법이나 그다음 뭐 시행령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한다는 그런. 잠깐만요. 그러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는 1, 2, 3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1, 2, 3 뺐다는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장이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건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처우와 관련된 조건이 지상파 제어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김영 간사님과 최영두 간사님이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우선 고 오여한나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힘든 자리에 유족분들을 모시게 돼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장겸 의원님 질의에서 우리 오요안나님께서 울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머님의 눈물의 호소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그래서 정말 고인의 한이 풀리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MBC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자체 진상조사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통위 차원에서의 제허가 심사규정도 선봐야 하거나 이렇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전 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맥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MBC에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이죠. 유족 측은 미디어 오늘가의 인터뷰에서 MBC 자체 진상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도둑 수사하는 조사가 그런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삼촌께 묻겠습니다. MBC 진상조사위원회 재구성 요구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고 그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조사에는 참여했습니다. 예, 강명일 노조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MBC 차별 없는 노조도 MBC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인 간의 비극, 가해자 몇몇 꼬리 자르기로 끝날까 우려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작가들이시고 MBC의 차별 대우에 한 거에서 긴 싸움을 해오신 분들이고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아내신 분들입니다. 그런 터라서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우려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이제 아까 2020년에 이제 MBC에 그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특별 근로감독이 이제 저희 세 번째 받고 있는데 특별 근로감독관님이 이런 비정규직을 좀 줄여라, 정규직화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줄어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이게 전문직으로 바뀌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쿼터를 받아서 이제 일반 그 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빈자리들,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을 뺀 그런 인력 수요를 저희 삼노조원들한테 맡기고 있어서 직장 내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오요안나님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바로 다음 날 MBC가 입장문을 냈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내용이 과간입니다.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이게 공영방송 MBC가 낼 입장문인가? 상식적으로 애도와 반성, 대책 마련 이런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박범수 보도국장이 이제 편집회의에서 말씀을 한 게 이제 그 각 부장들을 모아놓고 지금 오요한나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MBC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사화가 된다. 그래서 오보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이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 유족분들한테 알아본 바로는 차모 기자라고 노동 전문 기자 MBC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인터뷰까지 다 해갔는데 2달 넘게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그 노동 전문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 산재 사고라든지
비정규직의 억울한 죽음, 뭐 협력업체들, 대기업 관련돼서 이런 걸 그 대기업을 상대로 용기 있게 보도해서 상도 많이 받은 그런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달 동안 보도를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산재냐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혹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자와 그 회사 측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 보도를 하는데 억압이 되고 있다면 새로운 보도 지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MBC는 단 한 건의 보도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입장문에 대해서도 누가 썼는지 누가 보고받았는지도 모른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MBC는 정말 MBC가 이래도 되는가? 입장문 발표를 승인한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호수아비입니까? 이게 내용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도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MBC는 앞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하 본부장님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위치십니까? 오늘 질의에서 필요한 대책, 조치,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까? 어떤 조치인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면 본인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박문진 이사회나 사장에게 제대로 의견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입장문 누가 썼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준동의 우려를 표한다라고 한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 누가 보고받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지난번에 기획본부장께서 출석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참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지난 2월 18일에 박문진 이사회도 있었죠. 오요한나님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요한나님은 프리랜서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발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진상조사위를 이미 꾸렸고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서 박문진에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기상캐스터는 저희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얼마나 종속성을 갖느냐 등등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요.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다 드려야 돼요. 잠깐만요. 강명일 참고인은 비정규직입니까? 저는 일반직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할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이 오연하님이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법원이 23년 6월 15일에 KBS에서 프리랜서라는 아나운서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판결 사례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 따르면은 KBS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고정 편성표에 따라서 출근한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연나님도 마찬가지예요. MBC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했고 그리고 임금도 MBC가 지불했고 편성표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있어요. 2021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프리랜서 작가 2명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판례도 있고 사례도 있고 기준도 있는데 왜 이걸 시간을 끌고 있죠?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예. 그 작가의 경우와는 뭐 이 기상캐스터와는 뭐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도 아니고 KBS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따라서 프리랜서이냐 근로자이냐는 나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출신의 프리랜서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근무 형태라든지 다른 기타 조건에 따라서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고 근로자로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프리랜서로 업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고 업무 위탁 계약 그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변명이고요.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프리랜서면은 MBC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 감독하고 그 결과 나와봐야 되고, 예? 그거 지금
프리랜서로라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저희도 진상조사위를 했습니다. 박문진 이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상조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 조사가 아니라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회사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그만 거기까지 하시죠. 일단 저희가 일단 원래 이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환노위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요 지점 때문에 대책 마련은 여기서 저도 비전문가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쟁이 될까봐 그래서 환노위랑 같이 해서 이게 제대로 비정규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구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고받은 대화는 저희 모두의 과제이고 그리고 명확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 요한나님이 근로자성을 MBC가 현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BC는 고 요한나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저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그 인권이 사후에라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답변하실 때. 예.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 요한나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 어머님과 유삼촌 등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의 생명은 온 우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을 잃었는데 그 슬픔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MBC 측에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박충권 의원의 저 입장문, 난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런 입장문이 나옵니까? 그분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한 우주가 졌는데 제 어머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 말씀에 진실을 밝혀달라 그 입장 맞으시죠? 꼭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은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드러나고 있네요. 바꿔야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보수 정권이면 어떻고 민주적 정권이면 어떻습니까? 근로자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지켜야죠. 왜 바꿉니까 그런 조건을? 그러면 종편들이 좋아합니까? 그런 거 바꿔야죠. 이것도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국민의힘의 한 의원께서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의 영상 아니 화면이었습니까? 되게 좀 불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니 모시고 유족들과 함께 진실도 밝혀내고 제도 개선 모색도 해보자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아까 어머님 우실 때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데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정쟁화 삼으려고 또 했다는 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 좀 끊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민수 의원님,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박정훈 의원님 그만하시죠. 지금 한민수 의원님 시간입니다. 좀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이. 뭐라고요?
지금 내 질 시간에 끼어가지고 잘못했잖아. 왜 반말합니까? 삿대질하고. 내가 아까 박충근 의원 그러고 있을 때 한마디를 했어요? 왜 내 질 시간에 끼어듭니까? 어디서 반말을 저렇게 지금? 최영도 간사님 아니 지금은 지금 뭐라고 한민수 잠깐만 계셔보세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막말했습니까?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또 반말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좀 가만히 계세요 다. 박정훈 의원님 지금은 한민수 의원님 시간입니다. 그건 그 정도가 한마디도 얘기 안 아니었잖아요. 했습니다. 얘기 제가 안 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아유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독적인 말을 계속하는데 지금 같은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국회법 제49조 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박정훈 의원님 여기서 중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김현 의원의 경우는 PPT를 띄워서 계속해서 김현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의원은 지금 한민수 의원님의 한마디를 못 참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정훈 의원이 한민수 의원 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끼어들고 이렇게 의사를 방해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반말하고 모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침뱉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살려보세요. 나 아까 박정훈 의원 얘기할 때 단 한마디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 질의 시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자, 좀 그만하세요 좀! 아니 질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아유 참 창피해서 같이 일을 못 하겠네. 자 유족분들께나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좀 말을 좀 드리면서 질의도 할까 싶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국가기관들이 참 많이 망가졌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망가졌고 감사원이 망가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졌습니다. 방통위원회와 방심위원회가 망가졌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큰 역설적이게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죠. 끊임없이 이준숙, 김태규 방통위 2인으로 류일임, 강경필, 김정수 방심위 3인으로 이 5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앞세워서 언론장악과 방송 길들이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될 뻔했다가 직무에 복귀한 방통위원장은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생형 AI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될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원이 완성형 기수죠. 볼지 미완성형 미수로 볼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수로 인정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탄핵시키고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헌재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일 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서울고법, 행정법원, 심지어 대법원까지 다 인정했어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방송을 장악하겠다며 본인의 후배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걸 또 우리 법원이 위헌이라고, 위법이겠죠. 맞지 않다고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위헌 판결을 받아도, 파면이 돼도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법원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 끝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따박따박 네, 신성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기 위원님들 바쁘신 일이 있으면 질의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이 다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 산청하면과 창천의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오요한나 씨에 대한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이 커지는 것에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6년생이니까 저희 막내 자식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정말 명복을 빌고 7달이 됐으니까 아마 어머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심경은 좀 정리가 되시는 것 다행이고 어머님께 안 여쭤보고 외삼촌한테 여쭤볼게요. 그 9월달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알려진 것은 1월 초, 넉 달 후죠. 근데 부고도 부엄도 없었고 이렇게 당시 그러니까 적어도 9월달 일 나고 나서 1월달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외삼촌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MBC에 대해서 소송만 냈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커지길 바라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는 뭐였죠? 아니 어머니께서 혹시 답변할 좀 하시고 짧게 좀 해주세요. 이제 죽은 내용이 이게 혼자 본인의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이제 우울증으로만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울증은 MBC 입사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중증 정도 에피소드라고 해서 그 병명을 얻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도 오래 가지고 있었고 우울의 정도가 9월, 8월에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목숨을 혼자 해보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황이 없었고 당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생각을 못하실 들 해석이 되고 박 본부장님. 네. 문제가 됐던 거 1월 27일 날 그러니까 첫 보도가
우리 요한나의 일기가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MBC의 첫 입장문 가운데 이 구절 마치 무슨 기회로 잡은 듯이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대 준동, 이 입장문의 작성 주체가 누구죠? 누가 MBC 명의로 발표됐습니까? 대표이사 명의로 어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입장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장문이라는 게 공식이지. 그럼 뭐 비공식 아니요, 입장문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그 기사가 고 오요한나 씨 관련한 알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채널 지금 작성자는 조사가 됐어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사 입장문이라 하면 MBC 입장문을 트는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조사가 됐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경우 기자들에 대해서 MBC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프레스 릴리즈를 할 때는 이게 홍보실입니까? 대협력국입니까? 대외협력팀입니다. 대협력팀. 왜 조사가 안 된? 왜 안 됐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자,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게 언제죠? 진상조사위 구성은 저희가 2월 초에 구성이 됐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했어요? 외부 위원 2분을 위촉을 하고 또 내부에서 조사를 도와줄 위원 2명 해서 얼마까지 조사했어요? 언제까지? 4월 초까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족들은 조사에 불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명이라는 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MBC 내부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니까 이 보고를 박문진에는 구두 보고만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4월 8일 날 박문진 이사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와 사장님과 기획본부장님 세 분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냐고 물었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저와 기획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변호사님, 변호인님, 전 변호사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유족 측에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거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이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요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왜? 차후에 우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같이 하겠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후에 저희가 요청할지를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본부장, 이게 지금 보도국의 과학기상팀 소속이죠. 현재 다들 전부 다 맞습니까? 이게 기상팀 소속입니다. 그럼 기상팀 위에 무슨 또 부가 있나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취재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국 직속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근태 관리, 그러니까 누구는 뉴스 데스크에 오늘 뉴스 해설하고 날씨 해설하고 투데이 아침은 네가 나가라는 누가 결정했죠? 배치를. 뉴스가 많이 있지만 주요 뉴스인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만 편집팀에서 이제 의논을 해서 어느 분이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기상캐스터 분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다 맡겨놓으니까 이 프리랜서들끼리 나는 자꾸 이야기 안 되니까 근데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처리 지침이라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상팀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적어도 20대의 젊은 여성들끼리의 오가는 대화 이런 전혀 캐치가 안 됐나요? 심지어는 여러 차례 자해 내지는 그 자살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하셨다는데 그런 게 한 번도 보고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인력 관. 저 잠깐만요. 지금 신성범 의원이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붙인 거. 그거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무슨 말을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그건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는요. 맨 밑에. 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건 여기서 지금 네. 그거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적어도 이런 다시 들어갈게요. 젊은 여성 이상 SD의 이런 단톡방이라든지 대사라든지 공항역에 독도 통신으로 조직안에서 소문이 날 뿐인데 왜 한 번도 해당 우리 오연나 씨가 녹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이 문제가 공개화되지 않았던 이 문제는 이 사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됐어요? 네네.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물론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없지만 오요한나 씨가 입사한 이후부터 그 기상캐스터들 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순서대로 다 정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언사들이 오갔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박민아 본부장님. 네네. 그 아까 강명일 참고인이 얘기한 보도 있죠. 보도. 관련 보도. 아, 네. 취재 기자는 보도하고자 하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가 있었죠? 네, 이제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들은 상태이고 제가 그 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네, 황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고 오요한나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그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MBC 경영본부장님, 네. 예, 유가족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한테 진상 요구를 원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은 아직 뭐 요구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가 다 끝나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얼마든지 유족분들께서 뭔가 저희와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도 겸허히 경청하고 무슨 조치든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을 묻고 가슴에 묻고 또 다른 질의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죠?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만 하면 임명이 될 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임명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세력들이 국회 임명권을 어떻게 방해하고 헌법 정신을 그동안 어떻게 유린해 왔습니까? 과거에 온갖 공작을 벌여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위헌임을 8대 0으로 판결했음에도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개월간 또다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지명을 했어요.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9대 0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국회 목계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의 과거 방통위 위원 미임명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마흔역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목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이 추가로 추천되면 임명될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은영 재판관 임명을 질질 끌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행태였습니다. 맞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상식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무슨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까? 국회 목 권한대행 질문 상임위원을 아닙니다. 추천하면 임명될 질문하지 거라고 않았습니다.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뭉개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앉히려고 하더니 이진숙 위원장도 내란 속에 윤석열이 만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EBS 사장 자리에 밀어넣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멋쟁이 바보 챙기기에 이어서 그야말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의 교과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임무영 씨, 신동호 씨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 모두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으로 개의를 할 수 있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개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셨지만 언급하신 것은 다 2인 가처분이고 체제의 불법성은 벌써 KBS의 6차례 경우에는 다 잠깐만요. 인정이 됐습니다. 답변 제가 말하고 중단하세요. 있잖아요. 네. 황정아 의원님 3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질문하는데 끼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답을 하시면 두 분 목소리가 다 안 들립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좀 말씀드립니다. 주십시오. 황정아 의원님. 네. 3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벌써 6번이나 지적했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나중에 고난 소송에서 이거 다 패소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불법 부정 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내셔야겠죠.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토해내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이다라고 답변을 피하셨는데 이거는 다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 패소하시면 이거 토해낼 생각 있으십니까? 저에 대한 탄핵 비용으로 4,400만 원이 쓰인 걸로 국민 세금으로 쓰인 걸로 알고 그걸 답하지 있습니다. 그걸 묻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패소하시면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 의원들이 토해내시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이 범죄를 해도 본인은 안 하는 거예요. 자, 법원이 그동안 아주 일관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위배를 지적해 왔습니다. 6차례나 2인 체제 불법성을 판단을 했어요, 이미. 국회는 이제는 불법 2인 체제 얘기를 하는 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국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여전히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상 계엄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이나 망상 2인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이준숙이나 복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런 막가파식 행정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줄줄이 세고 있는 것,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이 예산 정말 아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강행으로 EBS는 집단 보직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조직 자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도처에 문제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후배 신동호 씨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동호 씨가 교육방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과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전력이 있고 선대위 대변인도 하셨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수장으로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직 윤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MBC 재직 시절에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2차례나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동호 씨는 그야말로 꼬마 이진숙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EBS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국민이 신동호 씨 임명에 동의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과정도 석연치가 않은데 임명 당일 오전 10시에 방통위에서 신동호 씨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신동호 씨는 여전히 EBS 이사직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어디서 들었는지 11시에 EBS 이사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시 5분에 이사 면직을 통보하고 불과 14분 뒤인 2시 19분에 EBS 사장 임명 공문을 통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 수장을 뽑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하여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건 우리가 오전에 집중해야 될 우리의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길게 질의응답을 끌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MBC와 고 요한나님의 억울함을 푸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현안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며 진짜 오전에 한 타임 돌아가는 시간에 이진수 위원장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쟁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박미나 본부장님 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사규가 있다고 하셨고 그걸 통해서 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제가 발언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만 봐도 괴롭힌 정황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하는 거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디에도 신고를 해야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과 내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관계상의 우위, 업무 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MBC가 인지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 신고 안 해서 안 했다. 이 말은 정말 유가족들한테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안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도 했고 그때 우리 기획본부장님 나와셔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뭔가 조치가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진심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가족이 믿겠습니까? 정말 국민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왜 기획본부장이 사과해야 돼요? 그것도 국회에서 사장이 하셨어야죠. 사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야죠. 가서 전하세요. 사과하시라고. 어쨌든 이 일은 떠나서 MBC의 회사의 문제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간과합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와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조치가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방치한 것도 화가 나고 제 입장에서는 왜 보고 비공개하셨습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답변 드릴까요? 짧게 얘기하세요. 예, 오요한나 씨가 사망한 그 당시 상황에서 모친께서 기상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파악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용히 치르고 싶다고 말을 한 건 20대 젊은 아가씨고 그런 거를 막 소문내면서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죠. 어떤 어머니든지.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부고를 내지 말아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니까 오늘의 비와 라이브 생방송에 분명히 오늘의 비의 라이브 생방송에 있는데 거기서 왜 삭제하셨습니까, MBC?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하고 그 유가족이 원해서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MBC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리고 관계자들이 장례식장, MBC 관계자들이 장례식장 왔습니까? 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죽었느냐 그것만 물어보셨고 안타깝다, 애도를 표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파트장 기상 파트장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 7번 정도를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답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 죽음이 굉장히 비참했고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입장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고로 죽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아 본부장님, 화나지 않으세요? MBC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왔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거를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못 나올 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유가족께 정말 친구, 동료로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MBC는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도 너무 웃기고요. 진짜 모든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누가 MBC가 진정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까? 물론 가해자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일어났고 정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족들의 너무 큰 평생의 상처가 남고 있습니다. 이래서 됩니까? 정쟁으로 사용하는 MBC가 왜 고인의 죽음까지 정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최소한 정말 유족이 원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십니다. 저 오늘 박민아 본부장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무슨 디펜스하고 회사 옹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회사를 위해서 더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가 MBC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로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하시죠. 예. 저희가 애초에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진상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저희가 진상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는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그 통로가 접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미비점을 시스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상조사가 나온 뒤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말투마다 프리랜서 얘기하지 마세요. 직원입니다. 그 최수진 의원님 뭐가 삭제됐다는 겁니까 아까? 어디에요? MBC의 라이브 생방송이 요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 빨리 MBC에 연락해서 이게 삭제됐는지, 삭제된 이유가 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 여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잠깐만 지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그다음에 형사고발 됐거나 뭐 재판이 진행되거나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건 저희는 가해자 한 명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민사소송입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사는 저희가 진정을 넣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조사. 그러니까 지금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사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네, 조사가 있다. 진행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입니까? 형사 고발은 안 형사 하셨나요? 고발은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근데 그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한 건 없습니다. 아, 예. 고용노동부에서 고발했습니까? 그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또 고소가 된 건이 있어서요. 그거는 누가 한 겁니까?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조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하여 형사상의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것으로 아는 건 뭡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면 예.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우리가 다 했고요. 네. 지금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형사상의 고발도 됐을 것 같아서 저는. 아, 특사경이 수사하고 있군요. 특사경은 형사에 똑같습니다. 예. 요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빨리 그거 확인해 주세요. 예, 영상 관련하여. 예.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고 유한나 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제 질의가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분들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인가요? 직종으로는 비정규직입니다.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면 정규직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갖는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닙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리랜서는 앞선 다른 동료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름만 그럴듯합니다. MBC 등 지상파 그리고 YTN 등 보도 채널 그리고 종편 이 방송계 전반에 퍼져 있는 매우 기형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알만한 지명도 있는 분들,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큰 회사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가의 프리랜서는 그렇지 못하죠. 젊은이들을, 청년을 싼 값에 절대적인 의뢰 지위로 내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형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일부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방송과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확장, 고착화된 그런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를 거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청산하는 데 실패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이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이런 제도를 막지 못해서 해소하지 못해서 고 오유한나 님의 안타까운 희생을 방치했다라는 지적을 하신다면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박민하 경영본부장님 오늘 자리가 매우 힘드시겠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상팀 소속의 프리랜서들이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속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소속은 아니고요. 네, 소속은 아닌데 네. 일상적으로 소속이라고 하죠. 그게 현실과
뭔가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해내는 것에 괴리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유족께서 1차적으로는 고인의 죽음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실 테고, 더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도와 관행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만연해 있는 부조리가 해소되기를, 그래서 고인과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으로 압니다. MBC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네. 프리랜서의 MBC 내 계약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치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퍼센테이지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 비정형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말고요, 프리랜서만. 네, 요거를 파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규모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해서 절대적인 규모는 좀 많겠네요, 그렇죠? 회사 규모가 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영역이, 업무 영역이 어디입니까? 기상팀 이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업무 대부분이 방송을 제외하면 다 업무 보조 쪽이죠? 방송을 제외하면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PD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규직 PD에 견주어서 연봉이 높거나 지위가 확고합니까? 아니죠.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갑시다. 남녀 비중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한 영역에는 더 비중이 높죠.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직군에 집중돼 있죠. 방송 출연은. 그러니까 만약에 출연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기상캐스터와 리포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이 많습니다. 네. 연령대는 대부분이 20, 30대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20, 30대가 대부분입니다. 방송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프로그램별로 출연료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기상캐스터로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동일 프로그램인데 사람에 따라서, 프리랜서에 따라서 출연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MBC가 다른 회사보다는 좀 낫군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가 언제 나오죠?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달 안에는 나옵니까? 그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MBC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여부죠.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만한 그러한 언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런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다른 프리랜서들한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실 겁니까? 여기까지만 답해 주십시오. 그 프리랜서의 직무나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무에 대해서 확장돼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캐스터에 대해서는 할 겁니까?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고 계신 프리랜서 중에 2년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6분 모두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정규직화 해야겠네요.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그렇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법적 사항입니다.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경영 본부장님. 네. 고 요한나 요한나 님은 MBC 노조원이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노동 환경이 어렵고 취약한 분들이 연대해서 노동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노조 활동을 하는데
왜 노조에 가입을 안 했을까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준숙 전 지금 방통위원장이 MBC를 노영 방송이다. 노조가 방송의 편성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이제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 경영본부장님은 지금 노조하고는 대화는 어떻습니까? 저희 노조가 여러 노조가 있습니다. 모든 노조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으로 인해서 MBC가 정권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자 노조원들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연대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MBC 안에서 특히 노조원이 아닌 사람, 또 계약 관계에서의 취약성, 또 노동 환경에서의 절대적인 어떤 상대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MBC 경영진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제고 노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이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약자 안에서도 또 다른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경영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고요. 약자에 대해서 MBC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전도 많이 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이런 걸 외부에만 맡기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정규직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면하는 경영진의 자세로서는 다소 책임감의 측면에서 좀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장님, 7월 말에 인사청문회 거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한 날짜가 며칠 지났었죠? 이틀날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네, 그리고 직무정지 사흘째, 되었고, 통과가 됐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했더라면, 또 제반 방송사라든가 방송 제작 환경이라든가 방송 시장의 질서라든가 또 방송인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제반에 대한 총적인 총괄적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인 탄핵권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 직무 정지가 된 그 와중에 방송인으로서 한 소중한 꽃이 쓰러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직자가 부여된 임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직무 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고 안타까웠습니다.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연령대에 자녀가 있는 입장이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그 밖에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씀들이 나왔지만 방송사 내에서도 사실상 약자 그룹에 속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무슨 말인지 참으로 알겠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개인 또 방송인 또 시청자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소중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보장해야 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어떤 진통의 과정 속에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의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유진숙 위원장은 기각 이후에 복귀해서 이런저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그 출소날 또 탄핵이 인용된 날 이런저런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언론사에 대한 계엄사회 통제를 받도록 포고령을 내렸거든요. 방송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본인의 공공기관 장으로서의 입장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엄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로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은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헌법적 기관의 판단에 대해 성실하게 그 취지를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장인데 마치 지금 우파의 어떤 노선에 따라서 대통령이 불법 부당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국회 탄핵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에 대해서 사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런 식의 비상적인 행동으로 이 수많은 복잡한 방송관계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받아주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분반 책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좀 겸손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끝. 예. 최영두 간사님. 네, 우선 외롭고 서러웠다는 유족들의 그 말씀에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별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언론과 여러 국민들로부터 왜 청문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책과 숱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과방위 소수당이지만 여당 간사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지금 배워서 그 말씀을 들으니 더 가슴이 무겁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오늘 MBC는 사실상 고용관계를 책임져야 될 입장이면서도 최고 책임자, 이사의 책임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비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흔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프리랜서 전문인을 비극적 선택에 이르게 한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태도는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장과 MBC 경영진은 과연 오늘 현안 질의를 지켜나보고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고인의 비극은 유족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여성 전문직, 젊은 프리랜서, 불안한 고용 형태, 새로운 일자리 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심각한 노동 인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언필진 공영방송 MBC라면은 그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 사내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 인권 침해, 괴롭힘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조적 계획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국회가 부르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달려와서 유족들의 손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이겁니다. 왜 강력한 노조가 있는 MBC에서 20대 젊은이의 꿈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마침내 비극적 선택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유족들이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우리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아까 민사 소송만 제기하고 근데 이게 무슨 그 20대 프리랜서들끼리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고 네. 또 저도 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 근로자성의 인정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왜 형사소송은 하지 않습니까? 왜 이쪽에 책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법적인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우선은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유족은 이 일을 확대하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된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볼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형사소송까지 가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우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근로자성 인정 관련해서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사용 종속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MBC 측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 응해주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확보했을 때 저희가 그 다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교양이 있고 또 가장 문명적이어야 될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렇게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들 정말 아까 우리 노정민 의원 이야기하시지만 비정규직 지위조차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이분들이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그 직접적 사실상 고용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살펴볼 회사의 내부적 구조 시스템 같은 것이 없었을까요? 회사 내부의 사정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족분들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는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MBC 자체의 진상조사에서 회사에서 인지했는지 여부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다른 조사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좀 조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서럽고 외로운 그 이유를 짐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많은 부분이 파악됐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변호인조차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할 이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제출명령을 통해서 MBC라든가 고용노동부의 문소송부 촉탁 또는 제출명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할 예정이지만 지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고발되어 있다고 아까 우리 박민하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누가 고발한 것이죠? 제가 검토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연 적용이 될까 의문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많은 근데 이게 지금 그 민사 소송만으로 그 진실 규명이라든가 책임 소재 또 유족들이 무엇으로 해도 이런 그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민사 소송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 소송으로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에 방송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강명일 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네. 아까 여러 의원님들 물었었지만은 우리 지금 1당 의원님들, 2당 의원님들 또 다 물었는데 궁금한 것이 아니 그렇게 강력한 노조가 노동쟁의도 해가면서 좌우하는데 왜 그런 강력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인권 침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보도국이랑 따로 이렇게 기상센터 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독립된 방으로 있고 거기 이제 그 기상팀장이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을 한 뭐 근로자로 저희는 보이는데요. 그런 5명 정도에 되는 그 기상 캐스터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그 정 직원보다는 그 계약직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그래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잘 알 수가 네, 없는 알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들, 새로운 노동 형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꿈이 다시
네,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연나 유족의 제가 가족과는 아마 3월 7일 날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계속 불면증과 힘든 상황이 지속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머님.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외삼촌도 힘들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박정훈 의원이 저한테 얘기한 거, 그다음에 그 직후에 언론에 보도된 거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충분히 서로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청을 부당한 저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저를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대응하지 않고 매일신문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훈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랑 그 비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비공개로 저희 3월 7일 날 2시간 가까이 대화 나눈 내용 중에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청문회는 원하지 않았고 3월 7일까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부에 조사되는 내용, 그다음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대화를 계속 쭉 해 나갈 생각이었었는데 어쨌든 청문회나 현안 질의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나가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외삼촌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랑 얘기할 때 MBC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삼촌께서. 네, 두 가지를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이지만요. 진실,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여기 계신 여야분들 모든 분들에게 네. 부탁을 드리는 일이고요. 그때 저희가 찾아갔던 것도 김의원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탁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도적 개선책도 한노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노위 담당하는 국회의원께서 현재 권한대행 체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노동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하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가족의 뜻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족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건 진상규명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MB 측의 공개적인 사과, 그에 뒷받침한 사과와 아울러 오 요한나의 재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인을 추모하고 동시에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제2의 오 요한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정치권과 MBC의 진상규명 조사가 나오고 하면 진행해야 될 좀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즉각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 오늘 와 계신 우리 기획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이 내용은 모르고 계셨죠. 제가 비공개로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가족의 요구사항입니다. 저게 요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주항공 무한 참사에 대한 특별법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대통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속도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억울한 죽음, 사실은 MBC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은 2명입니다. 한 명은 이용마 노조위원장이고요. 두 번째로 오 요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은 MBC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 자세로서 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협의와 논의가 가능하겠죠, MBC 측에서 나온 책임자분? 네, 네, 당연합니다. 이후에 논의에 가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은 동일하다. 저랑 2월 2일 날 외삼촌하고 장시간 통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는 가급적 정쟁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고인의 목숨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그때도 기자회견을 하던가 아니면은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직접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말씀도 의원님이 제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고 저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기자회견 국정감사 때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변호사 문제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총선에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랫동안 지인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만남은 부담스럽다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왜 썼냐 이런 대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전상범 변호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썼냐라고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저는 서두로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출마자를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 MBC 기상재난 파트장과 소통을 했습니다. 최수진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오 요한나님 혼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공개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유족께서 그래도 우리 안나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공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논하셔서 우리 보좌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은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건 법적으로 MBC가 책임져 나가야 될 부분이고, 노정면 의원님이 제기하신 근본적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차이 문제까지 환노위와 연계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걸 지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프리랜서에 대해서까지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이후 상황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항쟁의 그 무고한 죽음이 가슴에 얹혀져 있고요. 우리가 저희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은 그 이전에 6.25까지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벌어진 그 죽음까지 가슴에 얹혀져서 한을 가지고 사는 게 저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만날 수 없게 된 아이들, 이태원 참사로 느닷없이 가족을 못 보게 된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진 자들은 별로 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망하는 거 봤습니까? 사고 나면 제일 힘없는 분들이
예, 먼저 유명을 달리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요한나 님까지 저희 가슴에 안고 저희가 공적인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에서 잘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환노 위원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삼촌과 어머님께 저희 이제 요 섹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부터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두려웠던 것이 그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처럼 그 진실이 요한나가 죽은 이유와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 저희들의 외침이 침몰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제 뜻과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MBC의 처음 태도에 대해서 그냥 실망을 했지만 2달 전에 그 노동 전문 기자께서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더 꼼꼼히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가족 셋을 다 취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MBC가 조속히 그것을 보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머니. 보통의 국민들은 저처럼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남 배려하지 않는 행동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상처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안나가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안나가 교회도 다시 나가고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나 하명 선배 안 미워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 안나야 그게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잘했다 우리 강아지.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요한나가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고 미안하고 감사한 게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한번 누워서 이 침대에서 뒹굴거린 적 한 번도 없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살면서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하고 못난 엄마 만나서 너무 고생하고 애쓰고 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 시선을 또 모아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을 규명해 주셔서 우리 안나가 편하게 눈 감고 저도 우리 안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려고 저도 다짐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지금 몇 시죠? 3시 40분. 그러니까 3시 40분에 재개하면 되겠 않습니까? 2시 반이요? 2시 반은 지금 곤란하죠.